자, 이슈엔 소문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제가 멘트 쭉 갔는데 빼먹은 부분이 몇 가지 있죠.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네. 가상화폐 루나 테라 이렇게 되는데 예. 네, 이슈 정리된 거 화면으로 일단은 아마 짚어주실 것 같은데 볼까요? 자, 이 언뜻 들으면은 그 약간 주류 이름 같기도 한데 네. 좋게 보면 주류인데 이게 네. 그 가상화폐에 몸담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황망한 일이죠. 그렇죠. 하루아침에 시세가 거의 제로가 돼버리는 예.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 근데 사실 그 가상화폐의 순기능만 놓고 보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시장에서 자꾸 이제 그 견주어서 보고 되는 게 이제 리먼 사태하고 자꾸 비유를 하게 되거든요. 네, 하루에 258조 원 증발 이러니까 사실 285조 원이 뭐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그냥 사전적으로 따지면 프로그래밍 코드 라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갖고 그 화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리먼 사태 같은 경우는 그랬었죠.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 담보 대출만 그것만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 담보 대출권을 갖고 MBS라고 해서 주택 저당 채권을 만들었죠. 네. 그 주택 저당 증권까지도 괜찮은데 그 파생의 천국인 또 미국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갖고 은행들이 이런 것들을 모아갖고 주택 담보부 증권을 또 발행을 했습니다. 네, 부채담보보증권 CDO라고. 예. 그리고 또 그 CDO를 또 모은 또 새로운 파생 CDO를 또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집은 한 채인데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4명, 5명으로 막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집이 누구 집이야? 그렇죠. 나중에 찾아보니까 강아지 집이고 네. 강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 돌아가신 분, 사망자의 그렇죠. 명의로 되어 있는 예. 집도 있었고. 빈 공터인 맞아요. 경우도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연쇄도산이나 연쇄작용을 그렇죠. 했고 결국에는 거대한 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는. 네. 이게 이제 저런 가상화폐에 연계되거나 그 뒤쪽에 연결될까봐 이렇게.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도 그냥 순수하게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대표적인 것들만 그냥 매매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 시장이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1대1 가치를 교환을 하고 새로운 또 가상화폐를 또 만들어내고 네. 거의 복사판 비슷하게 돌아가게 된 거죠. 구조를 저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예. 일반 분들은 이해하시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MBS를 토대로 CDO를 만들고 CDO를 갖고 또 새로운 CDO를 만들듯이 가상화폐 시장도 좀 유사한 그런 경로를 보인 와중에 거기서 지금 보면 사실 지난 이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시장에 걱정들이 많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불법 금융으로 해서 불법 결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 보호가 취약했었던 부분. 뭐 작년에도 우리나라 보면 무슨 뭐 조그만 거래소 갔더니 문 잠가져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화폐로서의 좀 불안함이 가중되는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달에 러시아가 제재 회피용으로 암호화폐를 하게 되니까 행정 규제를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가 좀 위험하다. 규제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리고 뭐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선물위원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한 와중에 그것이 더 증폭작용을 일으킨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런 가상화폐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바이 더 딥이 아직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떨어졌다고 매수를 그렇죠. 해야 되는 가상 시장은 좀 아니다. 모르겠다 이거죠. 예, 그냥 밑에 있는 찌끄레기까지 해서 흙탕물이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물이 맑아질 때까지는 이쪽은 그냥 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문제는 저게 이제 김치 코인이라는 표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한국의 테라폼 랩스가 네. 발행했었던 스테이블 코인인 UST가 폭락을 하면서 그게 캐스케이드 이펙트를 통해 갖고 다른 가상화폐들에도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쪽은 이런 그 노이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싸다고 매매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이 연계되어 있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네. 게임 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사실 이제 메타버스, 뭐 디지털 자산, 채굴 산업 뭐 연결이 많이 되어 예. 있잖아요. 국내에는 아직 실태 파악도 잘 안 된 것 같던데 네. 뭐 이제 조사들을 하고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지 뭐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제도권적으로 끌어안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예. 했단 말이죠.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는 거면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립이 될 때까지는 저쪽 시장의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를 인지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자, 가볼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8.3% 너무 높죠? 네. 너무 높아요. 근데 어차피 미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고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높을 네.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동전의 앞뒷면이죠. 그 소비자 CPI 발표된 거 보면은 올랐기 때문에 걱정이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는 줄었습니다. 속도가 줄다 보면은 소비자 물가가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전 세계 공장 노릇을 하고 있는 중국이 상해가 봉쇄가 되어 있고 글로벌 물동량이 제대로 지금 병목 현상으로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은 미국의 중고 자동차 지수도 좀 내려오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고 그 유가도 좀 안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관련돼서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도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희망을 해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 인플레가 쉽게 잡히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의 경기 상황이 어려운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미국 경제가 한참 좋고 나서 그 바턴을 이어받은 달러 강세가 그다음에 바턴을 이어받은 게 그것과 관련돼서 미국과 연계되어 있는 유로존 경제가 더불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유로존 강세로 갔고 유로존 강세를 가면서 이머징까지 낙수 효과가 오는 그런 순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유로 강세가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달러 강세는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하고의 경제 상관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안화 약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힘든 국면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여기서 그럼 추가적으로 또 급락이 나올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 경제 체력이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강세로 확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직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반영이 안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뭐 전쟁으로 따지면은 전격전이 아니고 참호에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겟이 나왔을 때 그 타겟만 조절해서 목표치 얕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아시아 쪽, 일본하고 네.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부터 먼저 오죠. 그렇죠. 예. 왔을 때 뭔가 중국과의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네. 보면은 서로 간에 다 피곤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를- 바이든 대통령도 은근슬쩍 벌써 중국하고 관세를 조금 좀 이렇게 네. 6월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의 시장에 또 기폭제가 될 수 그렇죠. 있는. 네. 근데 이 기대처럼 될 건지는 모르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누그러지고 아까 이수철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뭐 희망대로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다만 네. 자본주의 시장이 깨진 적은 없었죠. 그러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슈를 좀 다뤄봤고 이슈에 연관 지어서 기업으로 가봐야 될 텐데 기업은 지금 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던가요? 무슨 얘기가?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기업인데요. TSI를 설명을 드렸었죠. TSI. 예, 2차 전지 제조 공정에서 그 믹싱 장비 제일 앞 공정. 그러면 이제 그 TSI 연관돼서 그 다음에 코팅을 한다거나 네. 그런 공정과 관련돼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 아, 오늘 에다가- 전기차 그렇지 않아도 조금 주목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그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좀 시세를 냈지만은 장비 종목들은 아직 못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하나씩 계속 짚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CIS입니다. CIS. 네. CIS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에서 전공정과 관련된 제조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2002년도에 설립이 돼서 17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죠. 네. 재미있는 것은 이 회사가 2020년도에 GB홀딩스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고 지금 현재 또 시장에서 이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CIS 본질을 놓고 봤을 때 이 회사가 2차 전지 제조에서 전공정에 해당되는데 특히 이제 그 제품 하나씩 놓고 보면은 일단 쿼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전극 제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믹싱을 해서 슬러리 형태로 나온 제품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활물질이나 도전제나 바인더나 용제로 구성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가공을 하는 장비인데 일정한 두께로 가공하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 전극을 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용량이나 수명이나 안정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팅 공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가장 높은 기술력이 들어가는 카렌더, 롤 프레스 공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렌더를 제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잘라야 되는 슬리터. 그래서 쿼터, 카렌더, 슬리터. 그리고 이제 테이프 라미네이터라고 해서 원통형 리튬 전지에 보면 양 끝단에 테이프로 라미네이팅 해주는 장비.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전 공정을 일괄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단 2차 전지 주 거래업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네. SDI나 특히 이제 유럽에 떠오르는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노스볼트 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설비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3,297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지난 4월에도 영국 노스볼트 향으로 추가 수주 공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안정적인 수주를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국면이고 현재 1, 2공장을 포함해서 4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설비 증설도 지금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국면에서 회사의 성장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런 조정 국면에서 체리 피킹 하시듯이 대응하셔도 좋은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 지난번 회사가 아직 확정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6월 달에 다시 공시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회사의 대주주인 GB홀딩스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회사가 본격적인 성장 계획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엑시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분을 놓고 보면 전일 시총이 8,233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GB홀딩스와 대주주 연관돼서 약 26% 지분 따졌을 때 2천억 좀 상회하게 되는데요. 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약 3천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냐라고 시장에서 회자가 되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CIS. 네. 네. 일단 우리가 주가를 좀 눈여겨볼 때는 네. 그 위치와 에너지. 예, 예.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잖아요. 횡보를 조금 하고 있는데 더 빠지진 않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이 작년에 좋아지고 있고 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주인으로 인해서 또 주가 상승 요인으로 플러스로 작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전혀 회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앤 소문이었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